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이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중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런 여성 앞으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살았던 샤오란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부모님을 두었었고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저는 지금 한국인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을 토하고 싶을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사연을 듣고 있는 한국인 분들 중에 중국에 이민을 계획하거나 중국에서 살아보려고 준비 중인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내버리려고 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제 모든 걸 폭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하이에서 마사지 샵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셨던 부자입니다. 제가 태어난 상하이에만 3개의 마사지 점포를 운영했고 광저우와 사냐 등의 대도시에도 점포들이 있었죠. 아마 가끔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중국의 전통 마사지 기법과 전통 의료 방법으로 휴양과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지만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광고 말이죠. 그래서일까? 중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 관광이 인기가 높은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전통적인 마사지 경험을 하기 위해 실제로 밀려들었어요. 이런 인기 덕에 저희 부모님 마사지 샵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고 저희 집안은 그런 이유로 늘 풍요로웠죠. 그런데 중국이 광고하는 것처럼 건전하고 건강한 전통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중국에서 1시간 정도 전신 오일 마사지를 받으면 약 100위안에서 130위안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약 25,000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모든 마사지 샵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마사지 샵의 주된 수익금은 전통 마사지가 아니었고 퇴폐 마사지였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전통 마사지 샵처럼 꾸며져 보이겠지만 일반 마사지 이후 룸에 있는 커튼을 열면 또 다른 방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샤워 시설도 있고 침대가 있는 작은 룸이 또 하나 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중국에서 마사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전통 마사지를 하다가 중간쯤 되면 마사지를 하던 중국 직원이 은근슬쩍 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팁을 주게 되면 일반 마사지가 끝나고 나서 마사지사가 그 커튼을 열고 데리고 들어가요. 어릴 때는 이런 사실을 전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부모님 마사지 샵을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 샵 직원들 전체가 회식을 한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들도 참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날은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많이 드셨었고 가게를 통째로 빌려 좋은 음식들과 술을 잔뜩 들여와서 부모님 전 직원들도 모처럼의 여독을 풀었었는데요. 직원들의 회식 술안주의 화두는 당연히 마사지 샵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히히덕거리며 나 어제 12탕 뛰었잖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또 어떤 직원은 미국 남자들은 몸이 어찌나 큰지 마사지하고 나니까 온몸이 아프더라 등등의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국가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장 많이 오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제일 많이 오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다들 변태 같은지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해서 기분 나쁠 때도 많다고 하면서요. 중국을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 비중도 일본이 1위로 제일 많아요. 2위가 미국이고 한국은 3위인데요. 옆에 있는 직원이 마사지샵에 오는 10명 중에 5명은 자국민이고 4명이 일본인, 미국인은 1명 정도 비중으로 온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한국인들도 오지만 흔히 보기는 어렵다며 말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직원이 그 말을 끊더니 한국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으러 오겠냐면서 마사지 샵에 와도 나는 가난해서 팁 줄 돈도 없지 싶어 요구 자체도 안 한다더군요. 그런데 다들 신나서 떠들고 있는 와중에 회식 자리 모퉁이 끝에 한 직원이 풀에 죽은 듯 울상을 하며 앉아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다가가 무슨 일 있는 거냐며 물어봤었는데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마사지샵 사장님의 딸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그 직원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 직원이 머뭇거리며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었지만 워낙에 예쁜 외모에 몸매도 좋았던 직원이라 저희 부모님이 치료받으면 된다면서도 일은 계속 시켰다고 했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웃으며 떠들고 있는 여기 직원들도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모님 마사지 샵에 간 적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 웹툰 만화를 그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틈틈이 미술 학원에 가서 그림을 배웠는데요. 미술 학원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중국에서 생지옥 같은 제 인생이 시작되었죠. 결혼 전 임신까지 하게 돼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으니 반대하셨었습니다. 아기는 지우면 된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고 살기 시작했었어요. 집도 제 돈으로 샀고 남자가 기죽고 다니면 안 된다면서 좋은 외제 승용차도 사줬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현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어쩌다 집에 오면 본인의 아이가 있는데도 본 척도 안 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담배까지 입에 물었는데요. 원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것까진 그냥 참을 만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극히 개인주의 사상을 가진 성향이 강해서 배우자도 결국은 남인 거고 자신의 아이도 남인 거거든요. 그렇게 가끔 집에 오면 뭘 해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저에겐 돈만 요구만 해대길래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당신한테 줄 돈도 없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부모님마저도 반대했던 동거라서 지원을 끊으셨다고 했더니 갑자기 온갖 생욕을 하고는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을까요? 중국 남자에게 정말 학을 떼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는데요. 왜 그랬냐면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웬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뜸 저와 아이를 보더니 아이 아빠가 집을 팔아서 자신들이 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 중국 남자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다 채우기에만 바빴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의 손자를 봤음에도 본체 만체 했었고 저에게도 낯선 사람 보듯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리곤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가게라도 차려줄 테니 그거라도 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꼬치를 파는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꼬치가 타지 않게 구워야 하다 보니 화로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를 데리고 꼬치 가게를 오가며 열심히 살았어요. 저에게 비극이 올 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장사를 하는 동안 분명 가게 안에서 휴대폰을 보던 저희 아이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는 너무 놀라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온 동네를 몇 날 며칠 찾아다녔지만 저는 저의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정확히 9일이 지나서였어요. 다시 만난 저의 아이는 싸늘한 시체였습니다. 동네 길가에 맨홀이 열린 차에 방치되어 있던 곳에 아이가 빠졌던 거고 그대로 9일 동안 발견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은 거였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까 생각하면 온몸이 부셔질 것 같은 아픔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확신해요. 분명 그곳을 지나며 저희 아이가 맨홀에 빠진 걸 봤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상대에 대한 배려 따위도 없고 누구를 도우려는 시민의식 자체가 없는 중국인들이 원망스러웠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싫었어요. 더 황당하고 기가 찬 건 저희 부모님이었는데요. 그래도 자신들의 손자인데 손자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 지내던 저에게 아버지는 충격적인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게 쓸데없이 동거는 왜 하고 애는 왜 낳았었냐면서 맨날 집에 처박혀서 신세 한탄만 할 거면 자기 마사지 가게에 와서 몸이나 팔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생각돼서 그날 밤 부모님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귀중품들과 현금들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중국의 거리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머리가 띵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주저앉아 울고 있던 제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저에게 손수건을 건넸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줬었어요. 얼굴을 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하얀 피부에 얼굴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괜찮냐면서 토닥여 주었던 그 아가씨는 한국인이었어요.
저 역시 속으로 당연히 중국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가족도 남으로 생각해버리는 습성을 가진 중국인이 이렇게 울고 있는 타인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이 한국인 아가씨는 한국에서 피아노를 치는 음악가였는데 문화 교류를 위한 작은 콘서트 행사가 있었고 공연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었다고 했었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곳 없던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무한한 따뜻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었던 한국인 아가씨는 괜찮다면 저와 함께 한국을 가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었지만 중국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기에 한국인 아가씨의 제안에 두말 없이 좋다면서 중국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박살낸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중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질서 정연함이 느껴지는 멋진 공항이었어요. 중국의 공항은 근처에만 가도 벌써 욕설을 하며 싸우고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대는 중국인들과 공항 로비에서 이것저것 얼마나 주워 먹는지 공항 바닥에 먹다 남은 과자들과 쓰레기들이 나돌았고 난장을 피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은 공항 내부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클래식 소리와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친근하면서 나지막한 작은 대화 소리가 다였어요. 공항에는 젊은 한국인 아가씨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저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화로 했었는지 한국인 중년 부부분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한국인 아가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서는 안아주었는데요. 마음고생 많이 했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절 낳아주었던 부모님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온화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었어요. 저에게 한국에 가자고 이야기해 주었던 한국인 젊은 여성의 이름은 이민정이라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민정 씨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국의 도시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였는데 한국의 거리와 도시를 보면서 왜 주책맞게 계속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훌쩍거리면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저의 손을 옆에 있던 민정 씨가 꼭 감싸주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창문을 바라봐 주었어요. 그날 밤 민정 씨의 집에서 맛있는 한국식 저녁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민정 씨가 중국어를 제법 할 줄 알았던 터에 부모님과의 소통에도 큰 문제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 씨에게는 친언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 그 빈자리와 슬픔에 민정 씨 부모님 분들도 민정 씨도 마음이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을 떠난 제 아이가 생각나서 저도 민정 씨 가족도 눈시울을 붉혀야 했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은 당장 지낼 곳이 없을 테니 필요한 만큼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살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과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적 주의 사상이 깊은 나라예요. 오죽하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남으려면 완전한 자기 위주 사상이 뿌리 박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조금만 타인이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온갖 성질을 부릴 대로 다 부리고 막무가내로 하는 터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사회의 도덕성은 타국에서 방송으로 언급할 정도로 몰락했고 밑바닥을 넘어서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13억 인구라는 인파 속에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려면 정말 못 볼 거 다 볼 마음 먹고 지내야 간신히 정신은 부여잡을 수 있죠. 그런데 낯선 타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이라는 구성체의 온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에 살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민정 씨 부모님에게 오랜 시간 괜히 제가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 직장도 구했으니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었던 민정 씨는 무슨 말이냐면서 하늘로 세상을 떠난 언니가 자신을 대신해 다른 언니를 하늘에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왜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며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민정 씨 부모님도 민폐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낯선 외국에서 온 동양인 여자를 가족처럼 아껴주고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이후로 이제는 민정 씨도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있고 민정 씨의 부모님도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계세요. 중국에서 생지옥 같은 삶을 겪었던 상처도 한국에 지내면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는데요. 한국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도 매우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판매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주변을 정리하고 나가는 한국인들의 성격 탓에 휴지 조각 하나 없을 만큼 깨끗했었어요. 중국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은 정말 위생 상태가 최악이거든요. 혹시 중국을 가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길에서 파는 탕후루를 한번 사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거예요. 탕후루 겉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심지어 과일에 곰팡이가 파랗게 서려 있는 것들도 종종 볼 수 있죠. 한국은 또 어디를 나가도 뭔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도로를 나가도 교통 질서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었고,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도 보기 어려웠으며, 혹여라도 도로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사람이 도로에서 벗어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중국은 무조건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웃긴 건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도로만 나가면 사람이고 차고 서로 자기가 먼저라면서 들이대다 보니까 중국의 도로는 그냥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교통의식 수준에서도 정말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던 거였죠. 어느 날은 정말 한국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생전 태어나 이런 걸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던 광경이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던 적이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민정씨 어머님과 치과에 들렀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도로에는 빗길에 차량들이 서행을 하며 오가고 있었고 저는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때 도로에 흙을 싣고 있던 화물 트럭 한 대가 신회 정지를 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굉음을 내며 멈춰섰었는데요. 다행히 충분한 차량 거리 확보를 했었고 빗길이라 서행으로 운행하던 트럭이어서 사고는 나지 않았었지만 화물칸에 실려있던 흙이 일부 도로로 쏟아졌었어요. 땅으로 떨어진 흙은 비가 내리는 도로 위여서 금방 모두 다 물에 젖게 되었고 누가 봐도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저 흙 위를 밟는다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여학생들 4명이 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타 도로 옆에 있던 공원 안에서 비치되어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서는 도로에 떨어진 흙을 쓸기 시작했던 거였죠. 한 친구는 우산을 들고 빗질을 하는 게 불편했는지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도 도로를 쓸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여학생들 말고 주변에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는 흙을 함께 쓸면서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한참을 입도 다물지 못한 채 멍하고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까지 맞아가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저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까 했었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 위라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에 도로 위에 있던 차량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는 도로를 정리하던 사람들을 보호하며 길을 막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들로 도로는 금세 깨끗하게 정리되었었는데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몸에 있다 보니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중국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냐고요? 아마 중국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 하나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아마 빗길에 차량 거리 유지도 안 하고 내달리다 앞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크게 났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중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는데요. 그날 밤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저는 잠깐 중국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민정 씨와 부모님은 갑자기 중국을 왜 가려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진작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계획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시간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어린 학생들을 보다가 하늘로 간 제 아이가 생각나서였죠. 저는 민정 씨 부모님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들을 만나고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은 우리 모두 함께 중국을 다녀오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로 떠난 아이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쓸쓸하게 외톨이로 찾아가면 하늘에서 지켜보던 아이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아이에게 보여주자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 눈물이 한없이 흐르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 안에 어떻게 한국인들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간 아이에게까지 이런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걸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고마움이 어찌나 산처럼 거대했는지 상상도 못했던 기분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저와 민정 씨, 그리고 민정 씨 부모님까지 중국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몇 년 만에 다시 밟은 중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서로 입출국을 먼저 하겠다면서 새치기하고 싸우고 고함 지르는 중국인들의 모습까지 제가 중국을 떠나던 그날을 다시 재현이라도 하는 듯 똑같았어요. 그 모습에 민정 씨 부모님도 많이 놀랐는지 얼른 공항을 벗어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공항 밖이라고 이런 지옥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공항을 나서자 도로에 크락션을 울려대는 차량들과 무단 횡단을 일삼는 사람들까지 중국에서 자란 저도 귀가 멍멍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민정 씨 부모님도 이런 아비규환 속에 조금만 어디서 쉬었다가 가자고 하셔서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숍도 시끄럽긴 매한가지이긴 했지만요. 카페에서 아이를 보낸 곳을 갈 차편을 예약하려던 그때였어요. 누군가 절 보고는 다가와 인사를 했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누군지 몰라서 당황해하다가 자세히 보니 예전에 부모님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직원이더라고요. 그 직원은 저에게 제 부모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묻길래 그 말에 저는 아니 함께 마사지 샵에서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더니 부모님 운영하던 마사지 샵에 에이즈가 온 점포에 나돌아서 모두 다 운영 중지되었고 에이즈가 돌았던 마사지 샵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게를 모두 접게 되어 자신도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래도 절 낳아준 부모님이라고 걱정은 살짝 돼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민정 씨 부모님은 그러지 말고 전에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함께 같이 가보자고 하셨었고 저희는 그렇게 예전에 제가 지냈던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도착한 집에서 저희는 부모님 대신 낯선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그 집은 팔려서 주인이 바뀌었고 전에 살았던 저의 부모님의 행방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절 낳아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저도 일부러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 아이를 하늘로 보냈던 중국의 동해라는 바다로 갔습니다. 중국의 동해는 제가 지냈던 상하이에서도 4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는데요. 최대한 아이와 함께 지냈던 곳에서 일부러 먼 곳으로 가서 아이를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저희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그 동네와 그 중국 사람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생각에서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한국인 가족분들을 진짜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남은 삶을 살 거라 다짐했습니다. 하늘로 떠난 아이에게 음성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함께 동봉해서 보내주셨었는데요. 천국에 있을 샤오라님의 아이에게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妈妈现在吃开中国，在韩国生活，因为天上的天堂和因为是最相似的国家，如果在这里，我想应该能再见到你吧。可是我家孩子从天上给妈妈送来了这么好的人，现在过得比任何人都幸福，太想你了，太对不起了，太爱你了，宝贝。 너무 슬펐던 오늘의 사연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우튜브의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